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 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에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 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에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 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의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 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에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 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에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 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에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여자는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멈추고 원망이나 기대 없이 물러설 때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통제된 무관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가치를 잃지만 그것을 거두면 반성의심, 심지어 새로운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이 원칙은 근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집착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을 잊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며 어떤 여성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초기 영향. 만약 당신이 갑자기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항상 곁에서 답장을 기다린다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고 부재는 끈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몇 달 동안 거의 답장하지 않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로 사라진다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물러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와 인식된 가치. 앞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초기의 영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돌멩이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찾고 항상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앞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미겔은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너무 걱정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관심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몸매 관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에서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구엘은 조종하려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을 멈췄을 뿐인데 그것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수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셋째, 신비로움과 냉정한 평온함의 매력. 불확실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가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심 미스터리가 있을 때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걸리는 메시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촉박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초연함을 보이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문자 그대로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당신이 불안의존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금욕주의의 진정한 힘은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거나 구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넷째, 모든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모든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당신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반응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찾아와야만 한다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불은 나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이고 나방은 다가갈지 물러설지 결정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과 같습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도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끌어당기거나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 모든 파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는 작고 어떤 파도는 크며 어떤 파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 흐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놓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을 즐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빛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초점,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당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에 노예가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의 안정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목적의식과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이 되세요. 삶의 방향이 명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물러서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막다른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정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속임수나 조종 전략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삶에 어떻게 금욕주의를 적용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